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중앙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광화문에서 퇴근길에 시민과 깜짝 포토타임을 가졌다라고 해서 오늘 모든 조간신문에 이 사진이 좀 실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 또 청년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들, 편의점 점주들과 함께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U와 무역전쟁 피한 트럼프 우린 사랑해 융커 위원장과 볼키스 SNS에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국내적으로도 이런저런 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만 나라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또 유럽의 관세, 폭탄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 유해 19홀 수송기 오늘 원산으로라고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이 6.25 정전 협정이 맺어진 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북한에서 실종이 됐던 미군의 유해가 우리 쪽으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많이 맞으셔야 할 듯이라고 하는데요. 진실규명 기무사 송국방이라고 하는데요. 기무사에서 하극상일까요? 장관 조인트를 까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많이 맞으셔야 할 듯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네요. 날씨도 더운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의 싸움을 문재인 대통령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규명 비슷한 맥락의 만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뭐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뭐뭐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데 답은 기무사, 한쪽에서는 대법관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빈 더불어민주당 여성위 부위원장, 변한봉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그리고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은 오늘 고 노회찬 의원의 발인 때문에 오늘 방송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먼저 신문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영정 앞에 놓인 새 구두 직접 신었다면 잘 어울렸을 텐데 라고 하는데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발인이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들 중계차가 장례식장에 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 장례식장 분위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네, 저는 지금 노회찬 의원의 발인이 진행될 연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는 보시다시피 노 의원의 유해를 옮길 운구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잠시 후인 오전 9시 이곳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인을 마치고 10시부터 국회에서 연결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장례식장은 23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닷새 동안 사회 각층 인사와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기렸습니다. 어제 연세대 대강당에서는 강당 안팎에 4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추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유시민 전 대표와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추도사를 낭독했고 중고등학교 동창과 과거 노동자 동지, 경남 창원 주민 등이 차례로 추도사를 또 낭독했습니다. 이제 곧 장례식장을 나가면 10시부터는 국회에서 연결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 노 의원의 장례는 정의당장으로 치러진 뒤 어제부터 국회장으로 격상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동 장례위원장을,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장례위원을 각각 맡게 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전면엔 노회찬 국회의원의 서거를 삼가 애도합니다라는 문구에 추도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고 노 의원은 연결식 엄수 뒤 생전에 일했던 국회의원 회관과 정의당 당사를 들르고 화장한 뒤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네, 신문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민들은 훨씬 전부터 강당 앞에 줄지어서서 입장을 기다렸다. 들어오지 못한 천여 명은 강당 밖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추도식을 함께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추도사에서 조문은 그들의 신발을 내내보게 된다. 잘 닦여진 구두도 있지만 어떤 이는 뒤꿈치가 헤어진 양말을 신고 있다. 낡고 다른 구두를 신고 다닌 노회찬 대표님이 생각났다. 어떤 분이 멋지고 세련된 구두를 대표님 영정 앞에 두고 갔다. 대표님이 신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의원님, 노회찬 의원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의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추모하고 애도하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빈소를 찾아갔고요. 이 이유는 뭐 제가 수차례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만 뭐라고 보십니까, 이유?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이 일관됐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연유로든 본인이 했던 그 말과 행동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게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결국은 보여준 셈이 돼서 예. 전 최근에 어떤 정치인의 이 죽음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공감이라기보다는 이상합니다만 예. 조의를 표하고 아파하는 참 보기 드문 현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진보 정치라는 거를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고 그걸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차원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예. 낡은 구두가 보여주는 것처럼 본인의 개인 축제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약자들 그 유명한 6114번입니까? 예. 버스 기사, 버스 승객들 그 절절한 그 얘기에 담겨 있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도 정말 어느 정치인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은 정말 관심을 갖고 또 그 관심을 실제로 예. 법안으로 또는 어떤 주장으로 연결을 해서 그걸 또 실현을 해낸 예. 그런 점이 이렇게 3만 명 이상의 조문객 그리고 어저께 사실 저는 연세대 그 강당 1600석이라고 하는데 밖에 저렇게 2천여 명 가까이가 밖에 있었다는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참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김빈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노회찬 원내대표님의 양면을 빕니다. 일단 전 원내대표님은 정치인이시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인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 바로 기득권 세력, 그리고 싸우기 좋아하고 항상 사리사욕에 가득 차 있고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가득 있는 가운데 노회찬 원내대표님은 그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인격, 품성, 그리고 의정활동 능력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고 검증받았던 정치인이자 그 올바른 인간상을 스스로 그 삶에서 실천해온 정치인이라는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존경을 해오신 거죠. 그리고 예. 거기에 더해서 풍자와 유머로 이 정치를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줬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원내대표님의 그 별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 지금 끊임없는 추도의 물결을 우리 정치인들이 저는 국민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정치가 그리고 정치와 국회가 시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뜨끔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예. 한 점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양심에 손을 넘고 지금은 이제 좀 스스로 방성할 정치인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변환봉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쩌면은 정치적인 이념, 지향점은 분명히 반대쪽에 서 있던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노회찬 원내대표님처럼 일단 소수자라든가 또 사회에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주시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는 진정성 있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다만 이제 노회찬 그 의원님조차도 현실 정치의 벽을 한계를 넘지 못했다. 그게 우리 정치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회찬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유복한 환경에서 잘하셨었고 엘리트 예. 코스를 밟으실 수 있었지만 이제 본인께서 노동운동을 하시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시면서 한때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셨죠.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드셨습니다만 이제 2012년, 2016년 재산 공개를 신고하신 것을 보면 이제 부친께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제 11억 정도 이제 재산이 있으십니다. 예. 2016년 당시에도 이제 좀 재산이 좀 있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급힙하게 어려워서 돈을 받으신 건 물론 아니죠. 근데 이제 그분조차도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뜻은 아니라 그분조차도 이제 그 정치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현실 정치의 한계에서 일정 부분 타협을 하시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본다면 그분을 비난할 게 아니라 지나치게 이제 추상적이고 조금 너무 높은 예. 궤도에 대해서 이제 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뭐 들었습니다. 잠시대의 문제가 되는 제도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문제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좀 나누죠. 권 대변인은 오늘 발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고 노회찬 의원님의 상가 면복을 예. 좀 빌고 싶고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정말 저도 존경하고 항상 많이 방송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를 좀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만큼 정말 존경하는 정치인이셨고 한마디로 예. 말씀을 드리면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정말 몸소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 예. 그런 보기 드문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3만 명이라는 추도의 물결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슬픈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이 불편한 진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인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OECD 자살률 부동의 1위입니다. 그 하루에도 약 40명씩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 고등학생 예. 이런 청소년들의 자살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줄어드는 자살이 이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늘어나고 있고 지금 가장 SNS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학생들이 어떤 자해하는 영상, 예. 그 사진들이 지금 하루에도 몇만 건씩 막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존망받는 정치인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때 과연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예. 베르토르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그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집중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저는 더 힘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노회찬 의원님께서 이제 별세하셨을 때 그날이 또 하필 우리 해병대 5장병의 연결식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병대 5장병의 연결식 그리고 조문기관을 통틀어서 이 청와대가 보인 대처 그리고 예. 노 의원님 앞에서 보인 대처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어버리거든요. 조문기관의 청와대에서는 단 한 명도 조문을 가지지 않았고 그리고 연결식에는 비서실장도 아니고 수석도 아니고 국방개혁 비서관 한 명이 가서 청와대 유족들에게 쫓겨났습니다. 네. 그리고 연결식 조문기간 동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예.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청와대 관내에서 영화 시청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난 당일날에 청와대에서 가장 먼저 입장을 낸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헬기의 기술은 세계 최강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가족을 여러 번 죽였거든요. 근데 노회찬 의원님 연결식 돌아가신 조문기간에는 비서실장, 수석 너나 할 것 없이 집단적으로 조문을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직접 가서 대통령께서 마음 아파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근데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다가 무고한 희생을 당한 이 5장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한마디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노회찬 의원 연결식에 청와대에서 너무나 과한 참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을 더 이상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제 말씀은 하시면서 이제 쭉 그런 시각이 사실 우리 내부에 있긴 있죠. 예, 우리 사회 내부에 분명히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뭐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쉽지 않은 얘기를 꺼내셨네요. 예, 김민부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유시민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찬이 형 늘 형으로 여겼지만 단 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보지는 못했다. 오늘 처음으로 불러볼게요. 형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세요. 라는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글쎄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오늘 발인이 이루어지면서 고인을 좀 기리는 영상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가 평소에 남겼던 여러 가지 명언들, 어록들도 다시 한번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각별한 그 막연한 사이. 내 아들 결혼식에도 일부러 참석했다고 울산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참석하고 내려가고. 그 사람은 노회찬 같은 사람이 300명 중에서 100명 있어야 돼요.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고 참 깨끗한 사람이야. 에? 그 사람 돈도 없어.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뭐가 남을 것도 없이 상당히 인간다운 인간이야,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게 돈도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어딨어, 국회의원이. 약간 좀 분통이 터져요, 섭섭한 게 아니라. 안 죽어도 될 일인데, 왜 죽어? 하고 다 별거 아니야, 잘 거야 하더니. 앞서 이제 권성주 우리 대변인께서 이제 좀 꺼내기 어렵지만 그것도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로 이렇게 좀 얘기하셨는데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앞서 잠깐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또 고인이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했다. 굳이 그렇게까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그러신 게 아닌가. 너무 자신에게 너무 높은 도덕적 잣대 기준을 스스로에게 들이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정작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죽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이었던 것 같아요. 노회찬 의원이 공저로 쓴 대한민국의 진보 관련한 책에서 진보 정치인은 모름지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까도 자막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진보 정치인은 혼자 배불리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항상 입에 담고 있었고요. 학교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배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노회찬 의원의 오카리나 방금 연주나 아니면 첼로 연주를 보면서 이분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기본적으로. 시대를 어찌 보면 좀 잘못하고 나서 본인이 일부러 고행의 길을 걷기도 했고요. 그러나 모친의 영향도 있었다고 하고 또 집안 환경이 있다지만 첼로를 저렇게 혼자 연습을 하고 배웠다라는 거는 사실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전 국민이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본인의 정치 행동 그리고 또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는 몸을 던져서 또 저항을 했고 노동운동에 나섰던 것도 다른 패널들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서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무리 본인에게 엄격하고 더 가혹한 잣대를 댄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이런 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는 어린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적해야겠죠.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쭉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과 관련돼서 정말 노회찬 의원마저도 그렇다면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정치의 문제점, 특히 이제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단체가 이렇게 줄 경우에 그걸 회계 처리하기 어려운 점들, 또 예비 후보, 현역 의원이 아닌 예비 후보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들. 정말 이런 정치자금법의 문제인가? 아니면 법은 그냥 법으로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심지어 노회찬 의원마저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어떤 정치인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속성? 그런 것이 문제인 건가?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법의 문제라고 보세요? 제도의 문제라고 보세요? 제도의 문제가 조금 있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A부터 G까지를 다 짚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세 분은 이미 이제 정치권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더 저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실 텐데 저는 원내와 원외의 차별이 너무 심한 그 전부터라도 우선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외에 발목을 묶어 놓으면 평소에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치 활동은 오로지 원내, 현역 국회의원만 할 수 있게 해놓는 그런 제도는 젊은 정치인을 키울 수도 없을 뿐더러 신인들을 진입을 막는 좀 그런 점에서 정치자금법 중에 원내와 원외의 현격한 차별 이거부터라도 좀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기득권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니까 그 점 사실 쉽지 않죠. 예. 여론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많은 정치인들 여야 보수 진보 뭐 가릴 것 없이 다 조문을 했는데 정작 또 이게 국회 현안으로 딱 올라오면 또 자신들 기득권 지키려고 이걸 또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참 이중적인데요, 그렇게 되면. 네. 예, 우리 김민부 위원님 어느 게 문제라고 보세요? 먼저 일단 노회찬 원내대표님처럼 그런 정치인이 국회에 한 정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100명만 있으면 국회는 깨끗해질 거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치자금법은 철저하게 국회의원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역 기득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뭐 가장 큰 것이 또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지구당 사무실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한 건데요. 사실 정치 활동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간을 설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면은 국회의원 사무실이 버젓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과 거기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지원하려는 원외 지역위원장은 환경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작이군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이제 표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관계를 하고 나의 정책이나 비전과 가치를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자금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뭐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도 들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후원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사람들은 재단을 설립하거나 비영리 재단 이런 걸 설립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모집하는 그런 통로로 하게 되는데 이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공식적으로 계좌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고 개인은 500만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이것은 애초에 출발선부터 현역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유서에서 남겼던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2016년 3월 그때 노회찬 의원의 신분은 예비 후보였죠.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그 드루킹 측으로부터 건네졌던 돈,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돈이었는지 당시에는 몰랐다고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회계 처리가 투명하게 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근본적인 배경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한보 위원장,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정치인이 돈을 받았을 때요, 그것에 대한 처벌의 벽도 국회의원과 일반 정치인이 다릅니다. 지금 뇌물죄로 이미 사건이 이제 처리 중인 뭐 홍문종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속돼 있는 최경환 국회의원도 1억. 근데 불체포 특권으로 이것들이 굉장히 구속이 늦어졌고요. 그리고 홍문종 국회의원은 지금 불구속 상태이죠. 불체포 특권으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절대로 잡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이런 번째 것들도 지적이 많이 됐던 차이가 것이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좋은 어떤 혜택을 입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또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것들은 항상 지적이 되었습니다. 변 위원장님, 원외 당협위원장이니까 더 그런 절절하게 느끼죠? 정치자금법의 문제, 서러움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좀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10년 전, 20년 전 선거는 지금 비용이 한 3, 4배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요. 물가를 감안하면 아마 지금 한 10배 정도 선거가 들어가는 고비용 구조였었고 그 당시에는 정말 음성적인 비용이라든가 음성적인 자금이 상당히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선거를 겪어봤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타락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치자금법은 그 이상,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은 그 이상의 엄격함을 요구하고 있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규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을 이뤘고 진보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지나치게 그 이상적인 규제만 가지고 이제 그 정치권을 논단하는 것은 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현실을 고려해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전과 같은 금권 선거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이번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계기로 그런 문제들이 국회에서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